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2025년 1월에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해외 전공 연수 인솔을 맡게 된 권승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오리엔테이션 하면 좋겠는데, 저는 외래 진료가 오전 중에 있는 관계로 정지훈 교수님이 대신 진행해 주실 거고, 이렇게 히로시마 대학에 대한 소개는 제가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추후 유튜브에 잠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때는 해당 링크를 통해서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이 슬라이드 오른쪽에 보실 수 있는 그림이 어, 히로시마 현의 전체 지도입니다. 이 중에 히로시마시, 히로시마 현의 히로시마시에 위치한, 요즘 붉은색으로 제가 네모박스 만들어 놨죠. 이제 카스미 캠퍼스라고 합니다. 히로시마 대학의 카스미 캠퍼스에 위치한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로 우리는 가게 되고요. 어,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히로시마 대학 병원 입구 사진과 히로시마 대학 옥상에서 찍은 히로시마 대학 병원 옥상에서 찍은 반대쪽 구축 건물 사진, 그리고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라고 적혀 있는 이제 의과대학 건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하나의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은 요시마스 토도, 우리나라에서는 또뭐 기릭동동이라고도 불려요. 그 요시마스 토도의 기념비고요. 이 히로시마가 요시마스 토도가 활동한 곳은 아니고, 요시마스 토도라는 유명 걸출한 일본의 의학자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석이 설치되어 있고요. 의학부 건물 앞에 이 기릭동동, 그러니까 요시마스 토도의 비가 있다는 거, 굉장히 특징적이죠. 한방의학센터의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히로시마 지역의 의사들이 과거의 한방에 대해서 굉장한 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쯤 요시마스 토도에 대해 찾아보시면 왜 이렇게까지 기념하는지 아실 겁니다. 이분은 전체적으로 음양오행은 완벽하게 배격하고, 내가 어디서 본 것, 경험한 것으로만 기록을 남기겠다라고 해서 약징이라는 책을 남겨놓았던 사람이고요. 최근까지도 일본 한방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 한방의학센터,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되실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면요. 교수는 두 분이세요. 오가와 케이코 선생님이라고 지금 제일 왼쪽 상단에 보실 수 있는 여자 교수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카와라 아키히로 교수님, 이분은 이제 부교수, 우리나라로 치면 뭐 조교수 정도에 해당하는 분이시고, 일본에서는 조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외에도 총 6분의 의사와 침구사로 구성된 한방의학센터입니다. 여기 위에 두 분, 네, 하마나미 요시토 선생님이랑 타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고요. 하지만 이제 교수는 아닙니다. 나머지 네 분은 모두 침구사가 되겠고요. 나중에 가보시면 의국이 아주 조그맣게 있는데, 그 의국에는 전공의들, 그리고 대학원생, 뭐또 그 중국에서 유학을 온 중의학 중의사들 또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오가와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일본 내에서 동양의학 관련해서 활동이 많은 분이고요. 한국에도 자주 오십니다. 이분은 그 영어도 잘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한일 교류에도 많이 오시는 분이고요. 여기 지금 밑에 보시면 세 권의 책, 뭐 캄포메이슨 한방 치료를 탐구한다라고 하면서 이비인후과 책이고요. 여성의 한방 관련된 책 이렇게 세 권 쓰셨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책 두 권이 있어요. 한방 처방 정석과 그 다음 한 수라는 책인데, 요 책을 제가 번역했거든요. 한방 처방 정석이라는 책으로. 요 책의 다수의 저자 중 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분은 외과 의사시고요. 소아외과 전공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방의학을 좀 하고 계신 분이고, 밑에 카와라 아키히로 선생님은 우리나라로 치면 가정의학과, 네, 종합진료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종합진료과 의사 출신이시고, 지금 한방의학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학 의학부는 이렇게 한방의학센터가 설치된 곳이고요. 일본은 우리로 치면 한평원, 그리고 그쪽으로 치면 뭐
어 네. 그쪽으로 저도 이제 의평원에 해당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우리 카스 2022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한의학과 대학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기준에 한방의학과 관련된 교육이 무조건 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방의학 센터가 없는 곳에서도 모두 한방의학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히로시마 의학부는 오가와 선생님이 이쪽으로 부임하면서 한방의학센터가 네 설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학교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우리가 저랑 입국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 입국 항공 일정을 한번 공유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1월 5일 아침 7시 45분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2시간 전에는 출국장 안에 들어가 있어야죠. 그래서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체 버스를 타고 오실 텐데요. 대표, 부대표와 함께 단체 버스를 탑승하신 분들은 그대로 네, 인원 파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출국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주항공 그 들어가 보니까 이쪽도 사전 체크인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 체크인 하실 분들은 하시고 짐만 붙이신 다음에 대표, 부대표가 같이 데리고 모두 다 출국장으로 입장하셔서 저랑은 어 인제 탑승구 바로 앞에서 만나면 될 것 같고요. 단체 버스를 탑승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제1 여객 터미널로 가게 되는데 셀프 수화물 수속 기기가 이 L 네, L 카운터 쪽에 있습니다. 이 L 카운터 앞에 보시면 오면 이렇게 지금 제주항공 사이트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 제주항공 짐 붙이는 칸이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있겠습니다. 그럼 5시 20분 까지 이쪽으로 와 주시고 여기서 같이 모여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학장님도 같이 가시기 때문에 저는 학장님을 모시고 5시 15분 까지는 여기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네, 그래서 이 5시 20분쯤 같이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숙소는요, 이미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히로시마 인텔리전스 호텔 아넥스, 네, 뭐 아넥스는 신관이라는 뜻이죠. 네,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이제 학교가 병원 앞에 있는데 이 앞에는 호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역 앞에 호텔을 잡아주셨습니다. 뭐 제가 부탁한 것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이 학교 앞에는 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학생들이 좀 저녁 시간에는 좀 음 쉴 수 있고 여기저기 가서 즐길 것이 있는 곳에 잡아 달라고 부탁드렸고 그래서 히로시마역 앞에서는 히로시마역까지는 10분 거리인데 걸어서 우리 어 매일 아침 가는 그 길은 도보 29 분입니다. 뭐 저도 지하철 이렇게 좀 알아보긴 했는데요. 지하철 갈아타고 해도 17분 이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다닐지는 뭐 가서 같이 결정을 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보로는 일단 29분 정도 거리인데 2 킬로미터입니다. 먼 건 아니니까 그날 봐서 상황 날씨나 이런 것들을 봐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살짝 소개해 드리면 네 1월 6일 우리가 이제 첫 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월 6일 첫날 이제 오가와 케이코 선생님께서 인사하시고 그룹 사진 찍을 거고요. 그리고 첫날 아마 병원 투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략적인 네 일본의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제가 미리 공지 드렸던 것처럼 어 2시 40 분부터 3시 50분 정도까지 1 시간 10분 정도 그 일본 학생들이 일본 문화에 대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 쪽에서도 우리가 4 조니까요. 2 조가 하나 정도 준비하는 걸로 해서 2개 정도 발표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주제로 하면 될 것 같고 뭐 케이팝을 해도 되고 또는 한의학에 대한 것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문화, 한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소개를 짧게 한 1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영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로 발표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음 날은 지금 여기 되어 있으신 우리 친구 선생님께서 컨택트 니들 테크닉, 다음에 요시무라 타무라 선생이 이제 한방 엑스제에 대한 수업 있고요. 다음에 또 후쿠야마 대학에서 한 분 오셔 가지고 네, 이 복합 제재에 대한 설명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요. 그 1월 8 일만 5시 반 부터 약간 수업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쭉 하고 세 번째 보시면
하스피털 스페셜라이징 인 리하빌리테이션 해 가지고 메리 하스피털 이런 데 가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견학 가는 거고요. 갔다 오면은 이제 5시 부터 수업이 잠깐 또 있습니다. 요 날은 일정이 길고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첫날 1 시간 정도 수업이 있는데 이때 여기가 음 경방의학이라는 네 수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방의학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 오가와 선생이 이제 한방을 시작하면서 에베라는 에베 요이치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경 히로시마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경방의학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어요. 상한 잡병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가상의 어떤 어 이런 우리 오장육부에 대한 가상의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그에 맞춰 설명을 해본 그런 책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다면 읽어 보셔도 좋은데 이 경방의학에 대해서 직전 제자로 마지막 공부를 하신 분이 이 오가와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에베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르쳐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가와 선생이 지금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부탁을 드렸고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1 시간 정도만 개요만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어 흥미 있으신 분들은 또 갔다 와서 공부를 해 보는 계기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 일에는 전체 관광입니다. 전날 좀 수업 많이 하고 전체 관광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히로시마 평화공원 그리고 미야지마라는 네 여기 오른쪽 사진 보시면 네 물 위에 있는 도리라고 합니다. 이게 신사에 가면 있는 건데 일본에 이게 세계 문화유산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기에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 5번째 날이고요. 오전에만 수업을 하고 이제 마칩니다. 그래서 지금 방사능의학입니다. 방사능 노출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어떤 식의 조치가 필요한지라는 게 히로시마 의과대학의 의학부의 특성화 분야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네, 히로시마가 원폭을 맞았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 워낙 그런 게 발전해 있고요. 실제로 2010년 초반에 토호쿠 지역, 네, 뭐 지금 센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인데 후쿠시마에 원자력 발전소가 망가졌을 때 그때 이제 원폭 노출되었던 사람들 아니 원자력 발전 사고에 노출되었던 분들에 대한 치료도 거의 여기서 히로시마로 와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 분야이기 때문에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강연 부탁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관련된 강의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헬리코박터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번 특성화된 수업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12시에 리뷰 마지막 한 다음에 이제 퇴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3시 3분에 히로시마역으로 가시게 되고요. 여기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출발하면 도쿄에 그날 저녁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실 것 마지막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입국 서류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비행기에서 작성하셔도 되는데 뭐 이렇게 볼펜 꺼내고 막 힘듭니다. 그래서 비짓 재팬 웹에 등록해 놓으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바로 그날 QR코드만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들어가면서. 안 그러면 어 또 몇 명 쓰는 사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웬만하면은 비즈자팬 웹에 다 등록하고 오셔서 QR코드를 바로 사용해 주시고요. 하나 팁을 드리면 비즈자팬 웹에 등록하시고 QR코드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실 때 찍으세요. 캡처요. 왜냐하면은 어 나중에 열려고 보면 막 뭐 데이터가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쓴 게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미리 캡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상약 지참하시길 좀 권해 드리고요. 일본 가서 사 먹어도 됩니다. 일본에 이제 드럭스토어들 가면 뭐 여기 써 있는 갈근탕이나 소시오탕, 바나나심탕 같은 약은 다 있어요, 사실.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갈근탕 같은 약처럼 마왕이 들어간 약은요, 용량이 반입니다. 일반 우리가 그 의사한테 처방 받는 거예요. 용량이 반이에요. 그러니까 드실 때 2포씩 드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한국에서 집 가져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나는 일이 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국 가셔 가지고 아세타미노펜하고 이부프로펜 제제를 하나씩 가져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웬만하면 발열이 있을 때 뭐 없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은데 발열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아세타미노펜을 먹고
다음에 2 시간 있다가 해열이 안 되면 다시 이부프로펜을 먹는 방식, 교차 복용 방식으로 발열 다스리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약품들이니까 좀 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에서 사도 되는데요. 또 아픈 데 사러 다니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하시기를 네 권해 드립니다. 자, 일본은 110 볼트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플러그, 그러니까 돼지코를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상당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준비하셔서 가져오시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돼지코 하나에 뭐 우리가 네 멀티탭 갖고 오시게 되면은 여기 하나 연결해서 써도 되죠. 네, 그래서 돼지코 하나 꼭 들고 오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뭐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보람찬 연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여러분들과는 1월 5일 공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리엔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